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 거실에서 뉴스 소리,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처럼 버튼을 누르는 장면. 전원, 딸깍, 화면이 켜지고 냉장고가 웅 하고 돌아가고 세탁기가 띵 하고 끝을 알리는 그런 집. 우리는 그걸 정상이라고 부르죠. 삼성 로고가 붙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안정, 표준, 무난, 설명이 필요 없는 선택. 어릴 때 집에 처음 들어온 삼성 TV를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괜히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어머니가 그거 비싼 거지? 라고 묻고 우리는 그때부터 은근히 믿었습니다. 삼성이면 오래 간다고. 최소한 집에서 민망한 일은 안 생길 거라고. 그 믿음은 중산층에게 꽤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큰돈을 쓸 때는 실수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 번 사면 5년, 10년 쓰는 가전은 특히요. 실패가 곧 낭비가 되고 낭비가 곧 자존심의 구멍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그 구멍입니다. 이미 여러분 중 일부는 겪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겪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요즘은 고장이 더 빨리 오고 수리가 더 늦게 오고 그 사이에 우리는 집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 하나를 조용히 망신시킵니다.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요. 상상해보죠. 아니, 상상 말고 기억해보죠. 여러분이 어느 날 이삿짐 정리 끝낸 새 집에서 혹은 결혼 후 처음 장만한 집에서 냉장고가 갑자기 멈춥니다. 화면엔 숫자가 깜빡이고 알람음이 납니다. 처음엔 전원 껐다 켜면 되겠지 하죠. 다시 켭니다. 안 됩니다. 냉장고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소고기 2팩, 우유, 아이 이유식, 주말에 먹으려던 회, 김치, 그리고 아껴둔 선물용 과일. 대충 계산하면요. 최소 15만 원, 많으면 30만 원이 한 칸에 들어가 있죠. 그게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돈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때립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대기 18명, 25명. 음악이 흐르죠. 여러분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냉장고 문을 또 열어봅니다. 아직 차갑나? 아직 괜찮나? 손끝이 점점 더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공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약을 잡습니다. 가장 빠른 방문은 3일 뒤입니다. 여러분은 말이 안 나온 채로 네 라고 하죠. 3일이면 냉장고가 아니라 인내심이 먼저 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칼이 들어옵니다. 삼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통제감이 무너집니다. 가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일상을 누가 책임지나요? 결국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쩔 수 없지. 그렇죠. 기계는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의 대명사였던 브랜드가 주던 진짜 가치는 뭘까요? 고장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속도였던 거 아닐까요? 중산층이 삼성을 선택할 때 산 건 성능이 아니라 보험 같은 안심이었습니다. 그 보호의 거처와 그 보험이 제일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고장보다 더 큰 배신이 됩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개인적입니다. 사람을 망신시키는 장면이죠. 여러분이 집에 사람을 불렀다고 합시다. 장인 장모님이 처음 방문하는 날, 혹은 아이 친구 엄마가 잠깐 들른 날, 거실 TV가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멈춥니다. 화면엔 업데이트 오류 같은 문구가 뜨고 재부팅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 얘가 가끔 이래요. 그 순간 여러분은 압니다. 가끔이 아니라는 걸. 오늘도 일어났고, 지난주에도 일어났고, 사실은 계속 불안했다는 걸. 그럼에도 우리는 체면을 지키려고 그 불안을 가끔으로 포장합니다. 중산층이 가장 잘하는 거죠. 불편을 축소하고 문제를 개인의 운으로 돌리고 체면으로 봉인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계속 쌓입니다. 수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큰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도 여러분은 이미 다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비용이요. 고장 한번 겪고 나면 우리는 구매를 바꿉니다. 다음엔 연장 보증을 넣고
다음엔 더 비싼 라인을 고르고, 다음엔 설치 기사평을 검색하고, 다음엔 커뮤니티를 뒤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가전 구매는 더 이상 소비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게 세 번째 균열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에 빨아들이는 구멍. 여러분은 또 방어하겠죠. 그래도 삼성은 서비스망이 크잖아. 부품 구하기도 쉽고. 맞습니다. 서비스망은 큽니다. 하지만 서비스망이 크다는 건 서비스를 받을 일이 많다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큰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 큰 만큼 표준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표준화는 효율적이지만 개인의 긴급함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안 음식이 상하는 속도는 표준화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경제적인 단어를 하나만 꺼내봅시다. 매몰 비용. 이미 비싸게 샀고, 설치했고, 정 들였고, 집 구조까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깝잖아 라는 말이 우리를 붙잡죠. 그 아까움은 사실 돈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기업이 가장 잘 이용하는 감정입니다. 삼성 가전을 사는 건 좋은 선택이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그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더 비싼 부품 교체를 하고 더 오래 참고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이게 바로 고장난 제품이 아니라 고장난 관계입니다.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요. 여기서는 부드럽게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잃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수리기사가 다녀가고 이건 보드 교체해야 해요 라는 말을 듣고 비용이 35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잠깐 계산합니다. 새로 사면 120만 원, 수리하면 35만 원, 그래도 수리.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합니다. 대기음악. 또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자유를 잃고 있었다는 걸. 내가 원할 때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정표에 맞춰 사는 삶. 내 냉장고, 내 세탁기, 내 TV인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상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때부터 집을 다르게 봅니다. 가전이 편리함이 아니라 잠재적 위기가 됩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에어컨을 켤 때도 이번 여름은 버틸까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몰락입니다. 제품의 몰락이 아니라 신뢰의 몰락이죠.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상징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삼성이면 됐다가 자랑이었습니다. 이제는 때때로 삼성이라서 샀는데로 시작하는 변명이 됩니다. 자랑이 변명으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는 이미 한 단계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마지막까지 방어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도 다른 데도 다 비슷해. 운이 안 좋았던 거야. 가능합니다.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왜 같은 운이 반복될 때 우리는 계속 같은 브랜드로 돌아갈까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가 주는 건 성능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감이었으니까요. 삼성은 제품이 아니라 결정의 책임에서 여러분을 잠깐 빼줬습니다. 남들도 다 삼성이라는 말로요. 그게 편했죠. 그런데 그 편함의 대가가 지금 청구됩니다. 고장 자체보다 더 큰 청구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잃어버린 청구서입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은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졌죠. 그럼 이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진짜 안정은 뭘까요? 브랜드가 아닙니다. 로고가 아닙니다. 최신 기능도 아닙니다. 진짜 안정은 유동성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바꿀 수 있는 여지. 현금이든 시간 여유든 대체 옵션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선택을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 여러분이 가전을 살 때 사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귀찮음을 미리 사서 없애려는 겁니다. 그 귀찮음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더 비싼 대체품을 찾습니다. 더 프리미엄, 더 상위 라인, 더 긴 보증. 그렇게 소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게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제품이 좋은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내 자유를 늘리는가를요. 고장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내 삶을 인질로 잡게 둘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삼성이라는 단어를 안정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번역이 더 이상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동 번역이 깨진 순간 사람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